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주말 여러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제 벌써 23년도 1월도 거의 끝이 다 와가네요. 오늘 영상은 1980년대 이후로 수익률 곡선 자체가 이제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 역전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이 생각보다 빡세죠. 이게 2018년 이후 있었던 아마 20년도 때 코로나 직전에 역전이 됐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 아래 주황선은 실업률이거든요. 엄청난 실업률이 증가한 거 볼 수 있고, 이 작년부터 시작된 이 수익률 곡선은 엄청나게 0 이하로 확연하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이게 언제 있었냐? 1978년도에서 80년도 사이인데, 이때는 무슨 일이 그럼 있었냐? 이때는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시기죠. 어쨌든 여러모로 1970년도와 80년도 사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과거의 현재 경제 모델은 아무래도 70년대와 80년대 사이로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일드 커브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게 세게 온 것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가정을 저희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0 이하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수익률 곡선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이 일드 커브의 차트가 실업률을 선행한다. 실업률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뭔가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 다들 많은 사람들이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우리들은 보통 실업자가 증가해야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차트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레이 달리오 다들 아시죠? 브리지워터의 창립자자, 이제는 뭐 명예회장으로 남은 레이 달리오인데 월가에서 가장 대부로 칭해지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워렌 버핏 하는데 워렌 버핏과 견주는 그런 투자자이고, 레이 달리오의 되게 유명한 투자 방식은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모든 날씨에도 우리는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어떤 건 떨어져도 어떤 건 오를 수 있으니까 모든 것에 투자해서 수익을 이제 거의 리스크 없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레이 달리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대부터 슬금슬금 비트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돈의 경쟁이 있을 것이고 비트는 돈들의 경쟁의 일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돈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통화 간의 경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통화의 경쟁이 있을 때 보통 어떤 것이든 통화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담보를 하잖아요. 그 중앙은행의 통화는 또 정부에서 담보를 하는 거고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 보면 작년 2022년도 이따가 보실 텐데 차트를 보면 금 자체가 1년 동안 변동성은 존재했으나 연 시작 22년 1월 1일의 시작 가격과 2022년 12월 31일의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1년 동안 변동성은 존재했는데 거의 유지를 했어요. 자, 22년도 무슨 일이 있었죠? S&P 500, 나스닥, 뭐 EK 지수, 항생, 그리고 비트코인 등등 모든 자산이 떨어지는 와중에 금은 변동성이 결국 1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어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는 건데, 레이 달리오가 말하기로는 금 대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금이 그럼 왜 안 떨어졌냐? 많은 통화들에 대해서 러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러시아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걸 봤고, 또 중국 또한 그런 거를 위기를 느끼고 위기라기보다는 이제 경쟁 의식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러시아가 저렇게 헷가닥하니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경전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륙과 국가 등에서 보이지 않는 통화의 신경전이 있는데, 뭐 이건 또 이따가 얘기를 분명히 드릴 거지만 엔화도 그 중에 굉장히 지금 힘을 뭔가 주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엔화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동안. 어쨌든 이제 그런 통화의 싸움에서 대체적으로 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그런 통화 위기 때 생기는데 비트 자체를 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저희 옛날 영상에서도 한 2주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금보다 비트코인이 나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동성, 이동 편리성, 그리고 대체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보관성도 그렇고요. 훨씬 더 나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야 레이 달리오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다음 보실게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피타고라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말을 했고, 아인슈타인이 E는 mc 스퀘어라는 이제 이거를 공식을 만들어냈고, 뉴턴이 이제 F는 ma다 라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1비트코인은 그냥 1비트코인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대중들과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비트가 그래서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한테도 뭐 코인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뭐 1비트가 지금 얼만데 이렇게 전혀 모르니까 얘기를 하면 저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원화 가격으로 뭐 2,90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비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교환 가치로 사실 이거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비트는 그냥 1비트인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나오기로 통화의 대체 수단으로 나온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1비트는 1비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저도 한 4, 5년 걸린 것 같거든요. 한 3년 차까지만 해도 뭔 소리야 이랬는데 지금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백서를 좀 정확히 보다 보면 그 말이 동감 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1비트는 우리나라에서는 2,900이고 달러로는 지금 뭐 23,600달러 지금 아마 영상 찍는데 그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뭐 어디는 얼마이고 이런데 또 사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2,900만 원이라는 원화 가치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환율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달러가 23,600달러인데 우리가 환율이 지금 1,25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900 얼마인 거고, 만약 환율이 1,100원이면은 2,450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물건의 교환 가치에 따라서 이게 뭐 통화 가치가 또 달라지니까 되게 그냥 애매한 말인데 1비트는 1비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비트코인의 이제 EMA 51선과 EMA 201선의 일봉인데요. 현재 EMA 201선 위에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EMA 51선이 201선보다 더 짧은 단기 프레임이잖아요. 아직까지 이 단기 추세가 중장기 추세선 위로 올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과거를 좀 봐볼까요? 21년도에 이제 우리가 부처빔이라고 하죠. 64,000달러에서 28,800달러까지의 조정이 2주 만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달 동안 횡보를 했었죠. 이때 보면은 이제 EMA 51선이 200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가는 시장을 형성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비교곤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통화량이 너무나 많았고 주식이나 코인이 그냥 사놓고 있으면 아무거나 다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시장 진입자들도 훨씬 많았고 시장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보지 않을게요. 저는 그 전을 보겠습니다. 그 전을 보면 이게 20년도 5월달 여기가 이제 3월 코로나 때 엄청나게 자산이 떨어졌던 시장인데요. 이때 어쨌든 51선이 200일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난 요 시점부터 신고점까지 가는 이 시점이 670%가 비트가 올랐다. 그리고 이때는 조정 이후에 82%가 올랐다는 말인데, 이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말인데 방향이 중요하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제가 젊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해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산 부동산에 대해서 오르고 내리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자기가 거주의 목적이 있다고 변명하면서 시간을 주면서 왜 내가 산 주식이나 특히 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주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주식은 뭐 물론 재무지표가 있고 그 회사가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치지만 어쨌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은 대규모 채택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뭐 엘살바도르의 국가에서 통화로 사용하면서부터 지금 브라질도 뭐 법안 의회를 거치고 있고 등등 맞잖아요. 매스 어덥션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더리움이나 다른 디앱들은 사용자 수 유저가 증가하는 걸 보면서 그 회사가 프로젝트가 코인이 성장하는 걸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코인에 대해서는 당장 24시간이라는 시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 내일 수익을 그렇게 바라고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크로스가 난 이후에는 방향적으로 봤을 때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머지 않은 것 같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의 VSLRT라는 지표인데요. 저도 사실 이 지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표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그린으로 갔을 때 결국 그린의 이 조그만한 시발점에서 약간 더 녹색으로 갔다가 뭐라고 해야 되죠? 형광녹색이라나요? 형광녹색에서 완전 진녹색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형광녹색에서 진녹색 이렇게, 어쨌든 이 그린 안에서는 장이 좋은 추세이고 레드에서는 안 좋은 추세. 되게 명확한 지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근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21년도부터 22년도 말까지, 이게 21년도라고 하기 좀 그렇죠. 이게 21년도 12월일 거니까 계속 레드였어요. 그냥 계속 장이 안 좋았는데 이제서야 그린이 나온 걸 보니 아마 이때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장이 좋아지는 거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오늘 볼 마지막 매크로인데요. 보시면 비트코인 ETF가 홍콩 증시에 지속적으로 상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삼성 자산운용이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홍콩에서 상장을 했어요. 삼성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일단 미국 쪽에 있는 ETF나 캐나다 등등은 시차가 그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꽤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밤낮이 약간 미국이랑 대조가 되니까. 근데 홍콩에 상장을 하면은 적어도 아시아인들이 낮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한다고 하면 홍콩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 시사하는 게 되게 크다고 봐요. 지금 홍콩 자체에서 중국에서는 뭐 아직까지 막고 있지만 홍콩에서는 조금 더 친 크립토 쪽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뭐 크립토 프렌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인 알리바바의 경우만 보더라도 알리바바는 중국에 있는 그 주식 오늘날 따지면 코스닥 코스피 같은 상장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알리바바가 상장돼 있는 곳이 홍콩이에요. 사실 홍콩에 이제 주식을 상장시킬 수 있다면 좋은 점이 뭐냐면 외국인 자본을 좀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싱가포르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싱가포르로 이전하기 전에 대규모 아시아에 있는 또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금융회사들의 아시아 지사들이 홍콩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홍콩이 그만큼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홍콩에 좀 압력을 가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를 해칭하려고 싱가포르로 옮기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꽤 홍콩은 금융 쪽에서 강력한 곳이다 보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는 뭐 모르잖아요. 이게 중국이 진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는데 홍콩에서 이렇게 가상자산에 대한 ETF들이 좀 생겨나고 친화적으로 나온다면 결국 중국에서도 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쉽게 말하면 아까 앞에 언급을 했던 통화 간의 전쟁에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금과 비트코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중국도 머리가 뭐 비어있지 않은 이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럼 차트로 일단 넘어갈까요? 네, 차트를 보실 건데 달러를 오늘은 좀 봐볼게요.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 이외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떨어져서 하락 추세를 그린 게 있어요. 언제냐? 10월 21일, 22년 10월 21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던지면서 너네 금리 좀 적당히 올려봐라는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YCC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뭐 설명을 하든가 할게요. 결국 일본은 제로 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국가 상황이고 그에 따라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일본의 엔화 가격이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엔화가 지속적으로 22년도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본 국가 자체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게 금리를 적당히 올리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를 하니까 이제는 YCC라는 걸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엔화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미국에게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국채를 되게 많이 들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러우 전쟁에서 일어났던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계좌를 동결시키는 거 보면서 항상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언제 우리도 적고를 당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압박감이 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달러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러한 통화 간의 약간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해칭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비트코인이지 않나. 그래서 비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일단 주봉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 22년도부터 형성된 주요한 저항선은 넘어서 보시면 아주 이쁘게 리테스트까지 한 걸 볼 수 있고요. 일봉상에서는 RSI의 과매수 구간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지만 뭐 언제나 그랬듯 비트코인은 한번 오르면 조정을 크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애매한 자리예요. 추가 매수를 뭐 차트 보고 해석해서 매수하세요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자리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보면은 이 MA 51선과 MA 200일선과 51선 이렇게 봐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더 올랐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1차적으로 매우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24,000 후반이네요. 이게 뭐냐면 짜잔 24,800대에서 뭐 900대 사이일 것 같은데 이 MA
MA201선 주봉입니다. MA201선 주봉이 저항선으로 한번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한번 저항받고 조정받고 다시 오를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 구간이 오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파실 분들은 팔면 되고 가져가실 분들은 혹시 모르죠, 더 갈 수도 있죠. 이거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어느 구간이냐면 옛날에 저희가 48,000달러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48,000에서 17,800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다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때 이거는 일봉상에서 MA201선 저항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벌써 거의 1년 전 영상이네요. 22년 3월달이니까. 근데 이게 일봉에서 저항 맞았고 이제 주봉에서도 한번 저항을 맞을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바이낸스 차트라서 기간이 좀 짧은데 비트스탬프 2011년도부터 차트를 보면 MA201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고 이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올라갈 때는 한 번 정도 저항 맞을 수 있다라는 걸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는 이렇게 간략하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요일날 영상을 또 저희가 찍을 테니까. 그리고 리플을 좀 볼게요. 요거는 2018년도 1월 달부터 형성됐던 2018년도 9월 달까지 이어져 온 리플의 폴링 웨지 차트예요. 폴링 웨지는 폴링 떨어진다, 웨지를 그리면서 떨어진다, 이제 그런 웨지 감자 모양이잖아요, 끝에. 그죠? 근데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 이러한 모양, 이렇게 아래로 좁혀지면서 나오는 모양은 한 번에 큰 상승을 유발하는 모양으로 보통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큰 상승을 주고 또 조정 주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양인데 이게 리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리플 비트코인 차트예요. 달러 차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트 대비의 차트인데 보시면 지금도 살짝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봉으로 보는 게 좀 더 이쁜데요. 일본으로 보면 이러한 폴링 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토시 비트코인 대비의 리플 시가가 0.00001741 사토시인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하방 이탈을 하는 거니까 폴링 웨지에서 벗어나지만 이렇게 양봉을 아마 띄워주고 이 상단까지 넘어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아까처럼 큰 상승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바로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차트를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